안녕하세요. 소스코드 6강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연출한 SF 영화인데요. 가장 걸작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죠. 1968년 개봉된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 안에 감춰져 있는 인류 진화에 대한 어떤 비밀 코드를 제가 계속 강좌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니체와 야산이달 선생의 위대한 정오와 오해 중천 개벽이라는 사고 체계를 가지고 여기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영화 안에 감춰진 내용에 대한 철학적 해석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윤구경의 반달 동요로 풀어보는 스페이스 오디세이 비밀 코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영화는 인류 진화에 대한 영화다라고 하는, 인류가 초인으로 진화하는 원리를 담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한 SF 영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영화 자체를 볼 때에 모노리스라고 하는 검은 돌기둥, 인공적인 돌기둥이 등장하는 타이밍들이 있죠. 이런 게 모노리스 이렇게 생긴 모노리스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모노리스가 등장하는 걸 따라가면 된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처음에 유인원들이 발견한 모노리스가 여기에 요 지점이라는 거죠. 우리가 유인원으로 출발하는, 인류가 유인원으로서 출발을 하는 시점에 모노리스를 접촉하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 모노리스가 달의 뒷면에서 발견이 되는데, 그때 발견을 했을 때가 원래 이 모노리스가 약 400만 년 전에 이 달 뒷면 땅 아래에 12m 아래쪽에 묻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발견하는 순간 태양이 모노리스를 비추면서 강력한 전파가 목성을 향해서 방사가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데이비드 버먼을 여기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데이비드 버먼과 왜 4명이 이 우주선을 타고 이제는 목성으로 향하게 되는데, 약 18개월 동안 가는데 3명은 냉동 상태에서 잠이 들어있고 냉동 수면 상태고, 두 사람은 깨어 있는 거죠. 데이비드 버먼과 다른 동료가 한 명이 깨어 있었죠. 그렇게 가게 됩니다. 18개월 동안 가서 결국 데이비드 버먼이 나머지는 다 죽고 데이비드 버먼만 살아남게 되죠. 살아남게 되면서 공중에 목성 위에 우주에 떠 있는 모노리스를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발견하는 순간 워몰이 작동을 하면서 어떤 방으로 들어가게 된다. 요게 요 장면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버먼은 늙어서 죽는데, 빠른 속도로 늙어서 죽을 때에 이 모노리스가 또 나오고, 보는 순간에 스타 차일드, 어린아이로 태어나게 된다. 다시 재생하면서 태어나게 된다는 이 스타 차일드 아이의 모습 나온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는 달 뒷면으로 들어와서 목성으로 간다고 제가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모노리스가 발견된 거, 요거 이제 보는 건데, 제가 다른 강좌에서 달 뒷면이라고 하는 건 아스트랄계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그러죠. 그리고 목성은 코잘계에 생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주가
이런 피지컬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사실은 다중 다천 우주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숨겨진 차원이 존재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숨겨진 차원이 아스랄계와 코잘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달 뒷면이라는 표현 자체가 아스트랄계를 표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은 항상 보이는 면만 보이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달 뒷면은 안 보이다가 이제는 돌아가게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아스트랄 세계로 우리가 여행을 하게 된다는 게. 그러면은 여기서 이 우주선을 타고 가는 이 우주선이 가고 있는 이 우주는 어떤 우주일까요? 이 우주선이 가고 있는 이 우주는 사실 아스트랄계예요. 아스트랄계를 여행하는 우주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이 영화 자체가 지금 지구에서 목성으로 가고 있다. 이 현실 피지컬 우주라고 생각하고 이 영화를 보셨잖아요. 그게 아니고 달 뒷면을 발견하는 순간 인류는 아스트랄계로 들어가게 되고 그 아스트랄계에서 이 우주선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아스트랄계를 통해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 아스트랄계를 사실 가고 있는 겁니다. 아스트랄계를. 아스트랄계 우주. 아스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별이라는 뜻이 별 세계라는 거예요. 성기. 그러니까 별들의 세계. 그래, 아스트랄계. 이게 별들의 세계. 별들의 아스랄 우주를 여행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이. 이것도 이제 비밀 코드죠. 우리가 아스트랄계로 이렇게 우주선을 이렇게 보낸 거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거기서 목성을 향하게 가는데, 아스트랄계에서 어디로 가고는, 코잘계로 가고는, 코잘계로, 자, 이렇게 되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제는 제가 강의 주제가 윤구경의 반달 동요로 푼다고 했으니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달이라는 게 있죠. 달. 그 다음에 목성 있잖아요. 자, 달이라고 하는 게, 달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달이. 이거 초승달을 갖다 놨습니다. 초승달, 달이 있고, 자, 여러분이 영화를 보시면은 항상 어떤 식으로 떠요? 영화를 보시면 이렇게 초승달 모양이 뜨죠. 초승달, 그렇죠. 이 초승달이 이렇게. 초승달이죠, 초승달. 이런 모양이 항상 떠요. 그리고 태양이 이렇게 걸쳐 있는 걸로, 이렇게, 여기. 요런, 그러니까 이렇게 초승달, 달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초승달 여기 놓고, 그 다음에, 왜 초승달을 쓰냐? 그건 다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달이라. 그리고, 목성이니까 뭐야? 목성은 나무잖아요, 나무. 나무 목자잖아요. 목성을 주피터라고 그러죠, 주피터. 주피터인데, 나무, 목성. 그러니까 목성이라고 하나, 수화목금토 할 때 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나무예요. 자, 그러면 달과 나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달과 나무. 자, 그래서 달에서 발견한 뒤에 목성으로 간다. 이런 개념 자체가 어떤 개념이냐면은, 아스트랄 우주를 여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에 달, 목성. 자, 이것이 이런 개념. 달과 나무. 그러니까 달과 나무가 되는 겁니다. 우리말로 달과 나무가 되는 거죠. 그때에 여러분들은 이 결과로 나온 것이 스타 차일드라는 어린이라고 하는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 결과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치를 윤구경이라는 분께서 반달이라는 노래에다가 이미 스페이스 오디세이 원리를 다 노래로, 동요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우리가 계속 그 노래를 불러왔다고 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그 코드가 있는 거죠. 그거를 보겠습니다. 자, 윤구경이라는 분은 이분께서 이제 1903년에 태어나셔서 1988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께서는 그 1922년에 도쿄에서 색동회를 조직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에 반달, 고드름, 설날을 비롯한 30여 편의 동요를 작곡했고, 1926년에 한국 최초의 동요 작곡집 반달을 출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달이라는 노래가 만들어진 게 1923년에 작곡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968년에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영화로 만들어졌지만은 사실은 이 영어로 만들어진 스페이스 오디세이와 같은 그 원형적 코드가, 소스 코드가 이미 반달이라는 그 동요에다가 담아서 윤구경이라는 분이 이미 동요를 만들어서 어린아이들이 부르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타 차일드, 그러니까 이 반달이 뭐야, 어린이들이니까 어린이들이 뭐래, 스타 차일드란 말이에요. 애들이란 말이야. 애들. 어린아이들이니까 동요로서 계속 부르는 거든. 이건 뭐야. 이 윤구경이란 분이 과연 이런 그 인류 진화에 대한 이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가지고 있는 이 원형적 구조를 이분이 어떤 의식을 해서 이것을 지었을까요? 아니면은 원래 이분의 그 시심 속에 그 원형적 구조가 노래를 지을 때 자연히 이렇게 표출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렇게 이와 같이 소스 코드라고 하는 것은 인류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원형적 심상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불려지는 그 노래, 또 일으켜지는 소설, 또 보게 되는 영화들은 대부분 이 원형적 구조를 드러내고 있는 그 문화 콘텐츠들이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반달 노래로 우리 윤구경 선생께서 일제시대의 그 참혹한 그 36년의 그 참혹한 일제시대의 그 통치 속에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반달을 했고, 아이들이 이 노래를 불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반달 노래 한번 보면서, 그럼 스페이스 오디세이하고 어떻게 그게 여러분들이 한번 유추를 해보시다. 그런 얘기죠. 한번 반달 한번 보겠습니다. 반달 이제 김치경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는 동요 전문 가요를 부르시는 분인데 아주 유명하신 분이겠죠. 그러니까 이분 한번 노래 이분이 부르신 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 보면은 달에 토끼가 있네요. 토끼가 있습니다. 쪽배, 하얀 쪽배, 푸른 하늘 은하수니까 어리를 지금 가고 있어요. 우주를 유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주. 그렇죠. 푸른 하늘 은하수가 있는 곳이 어디겠어요? 아스트랄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스트랄계의 우주의 은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스트랄의 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춰진 은하, 우주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감춰진 우주가 있다. 거기에 쪽배
또 빼면 오디세이, 스페이스 오디세이 가면 이 오디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 이 영화 제목이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잖아요. 그때 스페이스라고 하는 게 공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공간, 어떤 스페이스가 있다고 하는 거죠. 스페이스. 이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게 아스트랄 공간이나 아스트랄 은하를 뜻하는 거다. 스페이스가. 그렇죠. 근데 이 오디세이다. 오디세이라는 건 오디세이. 여러분이 그 호머가 쓴 그 일리아드 오디세이, 유명한 책이죠. 호머의 서사시 일리아드 오디세이라고 했어. 오디세이와 일리아드. 근데 일리아드는, 이거는 이제 일리아드는 트로이 멸망과 관련된 거죠. 트로이 멸망.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지도를 가져와서 보겠습니다. 트로이 멸망과 오디세이가 연결이 돼 있는데, 왜냐면은 여기 이제는 이것은 되게, 이게 기원전 1250년 정도로 알려져 있어. 트로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 트로이가 여기 이쪽,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터키죠. 터키에 요 지점 정도에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트로이의 파리스 왕자가 스파르타의 왕비였던 그 헬레네를 데리고 어떻게 트로이로 도망쳐가죠. 일종의 불륜 관계가 됐죠. 그러니까 스파르타의 메넬라우스 왕이 어떻게 돼? 자신의 형인 아가멤논을 대동을 하고 그 그리스의 영웅들과 군대를 소집을 해서 요청을 해서 트로이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가죠. 이게 일어난 게 이제는 그 일리아드죠. 그래서 거기 그 가운데서 이 오디세우스, 바로 오디세이가 원래 이 그 메넬라우스와 헬레나의 결혼을 보증을 했던 사람이 오디세이예요. 그래서 만약에 결혼에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모든 힘을 다해서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 참여를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오디세이가, 근데 오디세이가 왜 참여를 머뭇거렸냐면은, 이 오디세이는 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20년 동안을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동안 그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년 동안을 떠나와야 되는데, 지금 자기 부인은 아이를 잉태하고 있었거든요. 아이를 잉태해서 아이를 낳았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난 상태인데 젊은 아버지가 아이가 갓 태어났는데 떠날 수가 없는데, 이게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20년 동안 못 돌아온다고 하니까 안 가려고 그랬죠. 안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미친 척 했어요. 미친 척 했는데, 미친 척 하면서 막 자기가 왕이었는데, 여기 왕이었는데 어떻게 막 밭을 막 갈고 막 그렇게 하고 있으니, 쟁기로 막 밭을 갈고 있으니까 그 오디세이를 데려가려고 온 사람이 미친 척 한 거를 알고, 이 갓 태어난 이 오디세이 아들을 그 쟁기 날 아래다가 놓으니까 오디세이가 피해갔죠. 그러니까 너는 그래서 미치지 않았다는 거를 밝혀졌죠.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디세이가 굉장히 이 일리아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뛰어난 지장으로 나오죠. 아주 머리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그래서 지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10년 동안 전쟁을 해요. 10년 동안 전쟁했는데, 여기서 이제는 여러분들은 이제 일리아드의 영웅 하면은 보통 아킬레우스를 많이 생각하죠. 아킬레우스가 그 브래드 피트가 아킬레우스 역할 했잖아요. 트로이 전쟁에서, 트로이에서. 그래서 근데 아킬레우스가 약점이 양쪽 복숭아
뼈에 약점이 있었던 걸 파리스가 알고 활을 쏴서 아킬레우스를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킬레우스가 최강의 그 무공자였는데 그래 죽었어요. 그러니까 막판에 10년 동안 전쟁을 하고도 트로이 함락을 못 시킨 상태에서 어떻게 돼? 상태가 돼버리니까 만년이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최고의 그 무공을 휘둘렀던 아킬레우스도 그렇게 죽어버리니까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오디세이가 꾀를 냈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트로이를 함락하지 못한다는 거를 것처럼 꾸며가지고 여기다 트로이 목마를 만들었죠. 트로이 목마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여기다 놓고 도망가는 척하자 하면서 배를 타고 다 떠나는 척하면서 다른데 뒤로 돌아가서 있었죠. 트로이 쪽, 트로이 뒤로 돌아가 있었는데 이 트로이 사람들은 이 그리스가 떠났으니까 10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다 떠났으니까 완전히 자기네들이 승리한 거 아니에요. 승리라니까 가보니까 목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목마를 끌고 와서 목마를 가지고 들어가면은 트로이가 멸망한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은 트로이 목마를 끌고 들어가서 트로이 성으로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데 나중에 밤에 어떻게 돼? 트로이 목마 안에서 목마 속에다 병사들을 숨겨놨죠. 그래서 그리스 병사들이 나와서 트로이 성문을 열고 돌아가는 척했던 그리스군이 다시 돌아와서 트로이를 함락시켰습니다. 이렇게 10년 만에 함락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 트로이 목마에 대한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바로 이 오디세이라는 장군이었죠. 이 사람이니까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일리아드의 그 서사시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끝납니다. 그 다음 얘기가 뭐로 이어지는 게 오디세이 얘기로 이제 들어가는. 근데 오디세우스가 그렇게 해서 트로이 목마로 이용을 해서 결국에는 트로이 멸망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도 오디세이는 10년 동안을 또 못 돌아가는 거야. 바로 집은 자기가 있는 자기가 거기 왕으로 있는 그 섬인 나라는 바로 저기 있는데 거기에 며칠만 가면 되는 곳에 있는데도 못 돌아가고 뺑뺑뺑뺑 10년을 헤맨다. 이렇게 돼. 10년을 뭐해? 바다 위에서 헤매는 거 아니야? 여기 바다가 무슨 에게해라고 그래. 에게해. 이오니아해. 에게해. 여기가 바다잖아요. 바다. 이 바다에서 계속 헤매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온갖 일을 겪게 됩니다. 온갖 일을 겪게 되는데 그래서 바다는 뭐를 타고 갑니까? 배를 타고 들어가잖아요. 배를 타고 10년을 헤맨잖아요. 그렇죠? 10년을 헤맨다. 얘 배를 타고. 자,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트로이 목마. 이거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트로이 목마가. 왜 오디세이를 괜히 영화 제목으로 스페이스 오디세이라고 괜히 지은 게 아니고 어떤 이치가 오디세이의 이 서사시 안에 어떤 이치가 또 숨어 있어질 거래요.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이게 10년 동안을 헤매다가 겨우 자기 아들이 다 자라가지고 돌아가기 전에 만나게 되죠. 텔레마코스인가 그런데 만나서 돌아가게 되는데 거기서 돌아가 보니까 자기 왕국과 자기 마누라를 차지하려고 수많은 한마디로 힘께나 쓴다는 놈들이 와가지고 막 거기서 잔치 벌이면서 오디세이의 그 부인한테 막 자기하고 결혼해달라고 막 그래 압박을 놓고 있는 상태. 오디세이가 20년 동안을 못 돌아갔는데 돌아오겠냐? 나하고 결혼해라. 내가 보호해주겠다. 여기는 왕국은 내 거다. 이런 놈들이 많이 나네. 그러니까 오디세이 부인이 뭐라 그러냐면 오디세이가 오디세이가 활을 하나 놔두고 갔는데 그 활을 당겨서 저쪽에 있는 쇠에 있는 어떤 구멍이 있어요. 거기를 통과시키는 화살을 그 구멍에 통과시키면은 그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그랬어요. 하겠다는 조건을 내줬어요. 오디세이 부인이
이름을 까먹었어요. 이 부인 이름을. 그리고 조건을 내거니까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오디세이가 그 활이 오디세이가 당겼을 거 아니에요? 오디세이. 그러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오디세이도 당기는데 자기들 못 하겠냐고 이놈 저놈 막 달려 들어가지고 그 활을 가지고 활 시위를 막 당구려고 하는데 활 시위가 안 당겨져. 너무나 이게 팽팽해가지고 웬만한 힘을 가지면 이게 당길 수가 없네. 그래서 오죽해서 10명이 달려들어서 시위를 당겨도 안 당겨져요. 이거 열받는 거죠. 예. 구원자들은 열받죠. 근데 그때 오디세이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 거짓 차림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나도 한번 당겨보겠다고 하니까 뭐 너 거지 같은 놈이 뭘 당기겠다고 하냐. 그러니까 그래도 누구나 다 조건은 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당기게 해줘야 된다. 뭐 그렇게 해서 오디세이가 뭐예요? 오디세이가 활을 당깁니다. 활을 당겨서 활 시위를 당겨서 관역을 통과시키죠. 통과시킨다. 그리고 나서 이미 준비를 다 해서 갔죠. 오디세이가 워낙에 머리가 똑똑한 사람인데 그거 뭐 괜히 갔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는 거기 몰려왔던 구원자들을 모조리 다 몰살을 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준비를 다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다 죽여! 하니까 막 들어와가지고 자기 아들도 같이 왔잖아요. 이제 만나가지고 중간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3명인가? 다음 여러 명도 아니야. 한 3명 정도밖에 안 돼. 몇 명 안 돼. 이게 오디세이가 이 배를 타고 돌아오는 동안 자기 그 부하들도 많이 죽고 배신한 부하들도 있고 많아. 그래서 몇 명 안 돼. 그거 가지고 거기 있는 구원자들을 엄청 많았는데 다 다 죽여버렸어. 그냥 싸그리. 다 죽였다, 얘는. 다 죽인다. 이게 이제 오디세이 얘기죠. 그래서 이 오디세이가 20년 동안, 10년 동안 트로이 전쟁하고 또 10년 동안의 배를 타고 돌아오는, 이 10년 동안 돌아오는, 트로이 멸망시키고 돌아오는 얘기가 바로 오디세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다. 회향한다는,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건 뭐야? 회향한다. 회향이야, 회향. 회향 하면 뭐야? 회라는 게 뭐야? 돌아간다. 향.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 고향 있잖아요. 고향, 시골. 회향한다고 하는 건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건 뭡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기서? 이 유인원에서 출발을 해서 뺑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뭐예요? 원래 이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여기가 고향이잖아요. 고향이 어디야? 여기가 지금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시반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원시반본이라고 하는데, 반본화는. 그러니까 원래로 다시 돌아온다는 뜻이잖아요. 원래로 다시 돌아온다는 건 뭐야? 회양.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디세이가 돌아오는 거죠, 지금. 그렇지. 이런 식으로 오디세이가 돌아오는데, 오디세이가 뭐야? 오디세이가 여기 보면은 여기 그 데이비드 보만이라는 지금 여러분도 잘 보면 뭐야? 여기 지금 이 우주선의 그 항해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데이비드 보먼이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데이비드 보먼이라는 사람의 이 보먼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를 의미합니까? 데이비드 보먼이라는 게 보먼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배라는 뜻이야. 배를 노젓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노젓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항해가라는 뜻이잖아. 항해가. 또 뱃사공이잖아요. 항해가 뱃사공. 그 다음에 보먼이 또 무슨 뜻이냐면 궁수, 활잡이, 궁술가라는 뜻이었어. 그래서 화살을 쏴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화살을 마지막에 쐈잖아요. 쏘는 어떤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 반달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달이 어떻게 생겼어요? 초승달이. 화살처럼 생겼죠? 활처럼 생겼잖아, 활. 이 활처럼 생겼잖아. 달의 여신은 활. 그렇죠? 활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달이라는 이 초승달이 무엇입니까? 초승달이 활입니다. 활. 이렇게 통하는 거라 이거죠. 이게 코드라고 하는, 이렇게 코드가 통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배를 타고 간다, 이 우주선을 탄다는 게 뭐야? 은하수잖아요. 지금 이제 배를 타고 가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부른 노래에서 뭡니까? 푸른 하늘 은하수니까 이게 은하수가 바닷물이지, 은하바다지, 하늘바다, 은하, 푸른 하늘에 있는 은하수. 이게 바닷물이요. 여기다가 쪽배를 탔으니까 이 쪽배가 뭡니까? 이 쪽배가 바로 달이잖아요, 달. 그렇죠? 근데 이것이 지금 배잖아요, 배. 배니까 뱃사공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배.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타고 가는 거잖아요. 똑같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 이렇게 코드가 숨겨져 있는 게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 데이비드 버먼이라는 게 그냥 이름 갖다가 버먼이라고 괜히 지은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럼 뭡니까?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먼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항해가라는 뜻이, 궁수라는 뜻이. 자, 달은 어떻게 생겼다? 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활처럼 생겼다. 초승달이 활처럼 생겼다라는. 이게 활처럼 생겼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야? 활을 쏘는구나. 그러니까 머리서 활을 쏘네. 우리가 여기서 그 달 뒷면으로 돌아갔을 때 태양이 달을 비추면서 활을 쐈다. 빛이 날아갔다 그랬잖아요. 전파가. 이 영화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전파가 강력한 전파가 목성 쪽으로 날아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목성 쪽으로 날아갔어. 이렇게 날아갔어. 전파가. 왜? 활을 쐈단 말이야. 활을. 그게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쐈단 말이야. 이렇게 날아가는 거, 이런 날아가는 걸 상징하는 거죠. 자, 날아갔다. 자, 요게 그러니까 요게 달 쏜다. 뭘세? 이거잖아요, 이거. 아르테미스 여신의 상이란 말이에요.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 그러니까 활을 들고 있잖아요. 사냥의 여신이란 말이에요. 활을 쐈다. 화살을 쏜 게 뭐예요? 쏘는 게 화살이 날아가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전파가 날아간 거란 말이에요. 빛이 날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빛이 날아간다. 어디로? 목성으로 날아간다. 그런 거는. 그런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전파가 날아가는 게 화살을 쏜 거구먼. 그렇죠. 이렇게 날아가요. 그럼 목성으로 날아간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화살이 그럼 날아갔다는 이것이 어떤 의미냐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노래 다시 또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개수나무가 있잖아요. 개수나무가. 우리가 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이거 우리가 달 노래 보면은 여기 달 속에 개수나무가 있잖아요. 달 속에 개수나무가 있잖아요. 달에 나무가 있다. 달에 나무, 달에 나무가 있어. 달에 나무가 있어. 자, 달과 나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나무가 뭐야? 목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달의 나무니까 이게 목성이구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달이 어떻게 생겼겠어요? 처음에는 달이 초승달이었겠지. 그렇죠? 초승달에서 나무가 이렇게 자란 거야. 그러면서 보름달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무가 자라가면서 보름달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 이게 이치가. 그러니까 이게 목성이, 이게 나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목성이라고 하는 것은, 목성은 여기 목성이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반달로로에서의 목성은 이 목성, 우리가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의 주피터 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목성은 반달로에서 반달해서 개수나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아, 이게 개수나무였구나. 그래서 개수나무가 지금 자랐잖아요. 여기서 자라가지고 이게 바로 이게 목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데이비드 보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데이비드 보먼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지금 이 배를 타고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달을 타고 가는 게 배를 타고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배를 타고 갈 때에 여기 배를 타고 갈 때 요게 달이란 말이에요. 달 배를 타고 갈 때에 여기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렇게 가면서 나무가 자라오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살을 쏘고 그 화살이 가는 방향을 따라서 가고 있기 때문에 뭐야? 나무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화살이 날아가고 있는 거는 나무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해? 이렇게 이게 화살이 뭐야? 화살이 나무 가지를 뜻하는 게 사실은 나무가 이렇게 자라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자라는 거가 화살이 날아가는 게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빛이. 그러니까 뭐야? 달에 뭐가 있는 게 개수나무가 있다고 하는. 개수나무가 자라는 영상을 표현한 겁니다. 화살을 쏘는 거는 그런 걸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가 자란다. 그러면 여기에 목성에 왔을 때는 뭐예요? 나무가 다 자랐다고 하는 거예요. 목성에 여기 목성 세 번째의 모노리스가 여기에 만났을 때는 나무가 다 자라는 시점이란 말이야. 18개월을 갔단 말이야. 18개월 가니까 나무가 다 자란 거야. 이 가는 동안에 18개월이 걸렸는데 나무가 다 자랐어요. 그래서 뭐가 돼? 나무가 여기 다 자랐어요. 여기는 달에서 시작해서 화살을 쏴서 나무가 자라기 시작해가지고 나무가 다 자랐어. 그게 18개월이 걸렸다. 뭐 그런 개념이란 말이야. 자, 이런 게 또 다 숫자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뭐 2001이라든지 뭐 400만 년, 12m, 18개월 이것도 숫자가 그냥 만들어지는 숫자가 아닌데 그것까지는 복잡하니까 설명을 안 하는 것 뿐입니다. 자, 어쨌든 나무가 자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거예요. 이렇게. 그게 반달 노래가 그걸 표현해 준 거란 말이에요. 반달이 그러니까 반달에서 개수나무가 자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반달 노래는 뭐가 있습니까? 반달 노래는 토끼가 있어요. 토끼가. 토끼다 그래도 토끼가 뭡니까? 토끼가 토선생이네. 토인데 뭐야? 자축인묘 묘란 말. 묘니까 뭐야? 묘라고 하는 것은 토끼. 이것도 토끼. 이렇게 토끼 할 때 토자고 이거는 묘도 토끼야. 그러면 자축인묘 할 때 묘가 바로 뭐야? 태양을 뜻해요. 지평선에 태양을 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토끼가 뭐야? 토끼가 지평선의 태양,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그걸 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우리가 니체가 뭐라 했어요? 새로운 아침이라고 그래서 새로운 아침에는 새로운 아침에 태양이 정오로 떠올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끼가 일단 올라타야 될 거 아니에요. 태양이 올라탄 건 뭐예요? 아침에 태양이 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아침 조자지. 그러니까 아침 조지. 그래서 태양이 토끼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토끼가 여기 올라탔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달 속에 태양이 있다라는 뜻이야. 달 속에 태양이 있다. 달 속에 태양. 자, 그래서 상당히 심오한 개념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이와 같이 왜 그러냐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할 때에 뭐가 있었습니까? 태양이 비췄잖아요. 태양빛이 이 모노리스를 태양빛을 비추니까 그냥 이 화살이 날아간 게 아니고 이 모노리스의 태양빛이 비출 때에 여기서 전파가 발사가 됐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다. 이 태양, 그때 떠오르는 태양, 달 뒷면에 떠오르는 태양이 떠오를 때, 달 뒷면, 바로 아스랄계에서 태양이 떠오를 때에 그때 이 나무가 자라 올라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라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
달에서 나무가 자라오기 시작했다. 개수나무가 자라오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 반달로레는 굉장히 심오한 이치가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태양, 그걸 토끼로 표현해 준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애가 여기 피리 부르고 있잖아.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왜 서쪽으로 갔냐? 자, 이거는 이제는 여기에 그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그거는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서쪽으로 간다는 의미가 있는데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는 그 반달로레, 우리 그 윤구경 선생의 반달로레에 이미 있는 거야. 그러면은, 자, 개수나무.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목성이라고 하는 건 이 목성은 개수나무를 뜻하는 거다. 토끼의 개수나무다라고. 달에 있는 개수나무, 토끼. 토끼가 뭐 하고 있어요? 근데 개수나무에서? 개수나무에서 토끼가 뭐 하고 있어요? 토끼가 여기서 개수나무에서 토끼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토끼는 뭘 하고 있다? 토끼는 방아지라고 있어요. 방아질. 절구질하고 있어요. 절구. 토끼는 절구질한다. 토끼는 근데 절구에다가 뭘 절구질하고, 무엇을 절구질하고 있느냐? 그런 개수나무에서 뭐가 떨어지고 있냐면은 꽃가루들이 꽃이 펴가지고 꽃가루들이 떨어지고 있다. 자, 꽃이 펴서 꽃가루들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꽃이 피어서 꽃가루가 떨어지는 꽃가루들을 가지고 방아지를 하고 있는데, 자, 뭐 꽃가루 같은 것들이 떨어진다고 하는 얘기. 꽃이 피어서 꽃가루 같은 것들 떨어진데, 그걸 가지고 방아지를 하고 있다 할 때 여러분이 이 한자를 알면은 금방 이치를 이해하는데, 한자를 모르는 게 좀 아쉽습니다. 자, 한자로 그냥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절구는 뭐냐? 절구를 뜻하는 절구 구자가 한자가 있어요. 아, 여기 요요 절구구. 자, 어떻게 생겼어요? 이게 절구처럼 생겨서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비었잖아요. 위에가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렇죠? 절구구에다가 또 뭐가 있어요? 방망이가 있어야 될까? 방망이. 절구방망이가 있어야 될까? 절구방망이는 그냥 곤자가 있긴 하지만은 그냥 방망이를 하나 놓겠습니다. 절구방망이. 자, 이게 절구방망이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절구방망이에, 자, 방아질합니다. 방아질하면 이게 뭐가 돼?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절구방아지라는 거예요. 이게 절구방아질. 할 때 이게 뭐와 같아요? 이 신자가 된단 말이에요. 신자가. 신인데 이게 신이 뭐예요? 원숭이 신이잖아. 원숭이잖아. 원숭이. 아, 이게 원숭이야. 원숭이. 그러니까 절구방마자 원숭이잖아요. 지금 뭐가 루되려? 그러니까 절구방망이를 하고 있는 게 원숭이로 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원숭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어디에 유인원이 원숭이잖아요. 여기 처음 시작한 게 원숭이잖아. 신. 원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원숭이. 자, 그럼 초인은 뭐야? 초인은 신이야. 신.
우리가 갓이라고 하는 갓을 한자로 뭐라고 그래? 신. 이것도 원숭이란 말이야, 신도. 그러니까 우리가 원숭이가 신이 된다고 하는 건 이 보일 시자가 옆에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사 지낸다는 의미지만은,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원숭이가 신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한자로 이미 돼 있는 거야. 원숭이가 신이 됐잖아요. 원숭이가 신이 됐다. 원숭이가 신이 됐다. 원숭이가 신이 됐다. 자, 원숭이는 어떤 존재? 죽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고, 이 신은 뭐예요? 불사영생하는 인간이 신이란 말이야. 죽는 인간이 바로 이 원숭이의 신에서 나온 인간이고, 짐승 인간이고, 우리가 가시라고 하는 거는 불사영생하는 인간. 그것을 곧 신이라고 하는 것이다. 인간이 불사영생하게 되면 신이 되는 것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으면 역시 원숭이 수준이다. 짐승 수준이다. 그럼 여기서 여기서 토끼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방아질에서 만들고 있는 게 뭐다? 토끼가 방아질로 옥토끼 금토끼가 이렇게 토끼가 방아질에서 만드는 게 불로영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로영단을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우리가 신이 되려고 새로운 초인이 되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이라고 하는 건 초인이야. 초인. 그러니까 초인은 죽지 않는 인간이 초인이야. 죽지 않는 인간이 초인입니다. 그게 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방아질한다고 하는 이거 의미 자체 안에도 뭐가 있습니까? 원숭이가 유인원이 신이 된다고 하는 것이 토끼가 방아지라는 그 이치에 있는 거예요. 뭘로? 불로 영단을 만들어서 신이 된다. 초인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다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그 소스 코드라는 이 소스 코드가 아니라 이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도 다 담고 있지 못한 그런 어떤 심원한 코드가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이미 반달이라는 노래, 윤구경 선생이 지은 반달이라는 노래, 이걸 왜 어린아이들을 가지고 이걸 부르게 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스타 차일드가 되는, 그러면은 그 신이 스타 차일드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신은 어린아이로 나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 윤구경 선생께서는 어찌하셨는지 동요로 만들어가지고 1927년, 23년에 그 반달이라는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부르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묘합니까? 내가 2001 스탠리 큐브릭 감독보다 더 신묘하신 분이 윤구경이란 분이 더 신묘하신 분입니다. 자, 이런 이치를 우리 그 대한민국의 우리 선조들께서는 이미 다 공부를 다 해서요. 다 밝혀놓으셨어요. 사실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를 움직이는 중심국가가 되고 리더국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백그라운드에 깔려있단 말이에요. 콘텐츠가 우리의 정신, 의식, 무의식 속에 깔려있다. 여러분 몸속에 각인이 돼 있다. 그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스페이스 오디세이 같은 작품들을 우리가 더 잘 만들 수 있지. 사실은 우리가 더 잘하니까.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반달 노래로 스페이스 오디세이 요거와 비교를 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데이비드 보만, 데이빗이 뭐냐, 이게 딸시라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들, 나머지 오디세이와 관련된 얘기들에 해서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